23 시즌 온드레이 네펠라 메모리얼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아쉬우면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렸던 대회인데 이 대회에 출전했던 차준환과 이혜인은 곧바로 중국 상하이로 넘어가 4년 만에 열리는 상하이 트로피에 출전한다. 상하이 트로피 대회 관전 포인트를 살짝 알아보자. 중국에서 열리는 상하이 트로피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 나타나지 않았다. 2023년 10월 약 4년 만에 열리는 국제대회이다. 상하이 트로피는 월드팀 트로피처럼 상금이 많은 대회로 유명하지만 다소 차이점이 있다. 우선 선수들이 출전 신청을 하는 다른 챌린지 대회들과는 다르게 상하이 트로피는 그랑프리 대회처럼 선수들을 초청을 한다. 그리고 선수의 항공비와 숙박비 등을 별도로 지급을 해준다. 굉장히 선수들에게 호의적인 대회이나 상하이 트로피에서 기록한 점수는 시즌 베스트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랭킹 포인트를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상금을 받는 만큼 메리트가 큰 대회인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차준환에게 시즌 첫 국제대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편이다. 쿼드를 3개에서 5개로 늘렸는데 쿼드러펠 살코 트리플 토룩이 2번이나 구성되어 있기에 기대가 되는 만큼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차준환은 걱정하지 말라는 듯 쇼트에서 첫 점프였던 쿼드러펠 살코 트리플 토룩 컴비네이션 점프를 성공시키며 한국 선수 최초로 4-3 컴비네이션 점프를 공인받았다. 그러나 이후 단독 점프인 쿼드러펠 토룩을 더블링하며 무효 처리되었고 평소 자신있던 체인지 푸시 스킨에서 레벨 3 체인지 푸 컴비네이션 스킨에서는 레벨 2를 받으며 83.91점을 받았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프리에서는 첫 점프로 쿼드러펠 살코 트리플 토르 콤비네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단독 처리했고 세 번째 점프였던 쿼드러펠 살코의 트리플 토룩 대신 더블 토룩을 붙였다. 찰떡이었던 점프들에서 실수가 나왔다. 두 번째 점프인 쿼드러펠 토룩에서는 언더 판정을 받고 넘어졌으며 트리플러치 트리플루 콤비네이션에서는 후속 그룹의 언더 판정과 함께 스텝 아웃 실수가 나왔다. 후반부에 구성되어 있던 단독 트리플 악셀과 트리플 악셀 더블 악셀 시퀀스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두 점프 모두 회전을 채우지 못해 무효 처리되었다. 이외에도 비점프 요소에서 다소 부진하여 낮은 레벨을 받았고 프리 138.25점, 총합 222.16점을 받아 최종 6위로 경기를 마쳤다. 기대를 모았던 배트맨과 가면 무도회는 역시 차준환답게 잘 소화해냈다. 또 큰 숙제인 쿼드러플 컴비네이션 점프에서 랜딩을 하고 가산점도 받았다는 것이 정말 큰 수확이다. 비록 다른 점프가 아쉬웠지만 프로그램이 선수에게 몸에 익으면 얼마나 역대급 프로그램이 나올지 기대가 된다. 이번 상하이 트로피에 출전하는 차준환이 무리한 수행으로 몸을 다치기보다는 안정하게 다른 점프 요소와 비점프 요소 등을 점검하고 상금을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실 경기 운영이 다소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슬로우 스타터 재질인 차준환이 시즌 시작을 비슷하게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지난 시즌 최고의 커리어를 만들었던 차준환의 시즌 첫 대회여 월드팀 트로피와 총점에서 무려 약 70점 차이가 난다. 그리고 기억이 맞다면 몇몇의 누리꾼이 마이클 잭슨의 Can You Feel It 선곡과 안무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차준환은 찰떡 프로그램을 만들며 세계선수권 대회 은메달을 획득했다. 점프가 웜업 때도 횡전수 부족이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은 아니니 시즌이 시작할 때쯤 차준환의 악발이 정신으로 알아서 잘할 것이라 믿는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여신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은 이혜인은 쇼트에서 첫 점프 과제인 더블 악셀 이후 후속 트리플 러치 트리플 토룹에서 트리플 토룹의 언더 판정을 받으며 다소 낮은 66.08점을 받았다. 뮤지컬 작품인 노트르담 드 파리의 에스메랄다를 연기한 프리에서도 실수가 나오긴 했다.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첫 점프로 더블 악셀 트리플 토룹이 아닌 트리플 플립 더블 악셀 시퀀스를 배치했다. 아마 기술점 상승을 노리고 구성의 변화를 준 듯하지만 어텐션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트리플 컴비네이션 점프인 트리플 러치 트리플 토룹에서도 선행 점프에서 쿼터 판정을 후속 트리플 토룹에는 다운그레이드 판정을 받으며 감점이 있었다. 또한 트리플 룩으로 계획된 점프를 더블 처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수행을 보이며 프리에서 125.02점을 받았다. 이혜인은 슈트 66.08점 프리 125.02점을 더해 총점 191.10점으로 최종 2위를 차지했다. 이혜인도 차준환과 마찬가지로 이번 상하이 트로피의 비점프 요소를 점검한다는 개념과 상금 획득에 목표를 두고 출전했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가 말하기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대회이기에 스스로도 지난 아쉬움을 남겼다. 이혜인은 이번 챌린지 대회에서 트리플 악셀을 도전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트리플 악셀을 도전하는 대신 다른 점프의 구성을 바꾸며 점프 난이도를 높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비록 회전수 부족 판정 등을 받으며 아쉬운 결과를 받았지만 이 또한 선수가 수행할 수 있는 점프 구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여 큰 걱정은 안 한다. 이혜인도 슬로우 스타터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번 시즌 이혜인이 프리로 가져온 노트르담 드 파리 안무와 의상이며 정말 이혜인 선수와 찰떡이라 프로그램이 몸에 익으면 얼마나 좋은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그러니 점프 점검보다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조절에 관점을 두고 출전하기를 바란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가 싶다. 아무래도 월드팀 트로피까지 참여하며 시즌 마무리가 늦었고 시즌 종료 후 아이스쇼에도 참가했으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갔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결과가 아쉽지 않으면 거짓말이다. 그랑프리 전 챌린지 대회이기에 점검하는 개념이 강했지만 워낙 지난 시즌 우리나라 선수들의 성적이 좋았던 터라 알게 모르게 기대가 컸던 모양이다. 지나간 경기에 이런저런 말하기보다는 몸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경기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상하이 트로피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